떴다 뱀뱅 변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도와 손을 잡은 일본입니다. 일본 항공사들이요 인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양대 항공사들이 서로 코드쉐어를 맺어서 일본과 인도 사이의 연결성을 높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뱀뱅 이륙합니다. 자, 일본을 대표하는 항공사죠. 전일봉수 아나와 일본항공 자리 코드쉐어를 통해서 인도 항공사들이랑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나는 5월부터 에어 인디아와 코드쉐어를 시작을 했고, 잘은 10월부터 인디고 항공이랑 코드쉐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에어 인디아는 FSC입니다. 풀서비스 캐리어고, 인디고는 LCC입니다. 로우코스트 캐리어. 에어 인디아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1932년에 창설된 사실 유서 깊은 그런 항공사입니다. 인디라 간디 공항을 허브로 하고 있는 국영항공사인데, 국영항공사라고 제가 소개는 했지만 사실상 현재는 국영이 아닙니다. 1932년에 창설될 때는 민간항공사였다가 1949년부터 인도 내에서 우리 기업을 정부가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일종의 보호정책이 더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 재정이 하필 또 악화가 되면서 잘됐다 해서 이제 국영항공사가 된 겁니다. 이 항공사를 1930년대에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타타입니다. 타타그룹은 뭐 자동차 뭐 등등등 뭐 여러 개 우리나라 산업분과로 연결이 돼 있고, 국영항공사로 쭉 이어지다가 2022년에 이 국영항공사였던 에어인디아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이 타타선즈라는 타타그룹의 자회사가 이걸 다시 사와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민영화가 됐죠. 사실 이 타타그룹 산하에는 4개의 항공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어인디아고,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라는 항공사가 있고, 비스타라 항공이라는 게 있고, 또 AIX 커넥티드라는 이 4개의 항공사가 있는데, 요즘에 이 항공사 4개를 합병을 또 하고 있습니다. 비스타라랑 에어인디아가 FSC로 묶이고,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랑 AIX 커넥트 이렇게 두 가지 항공사가 묶여서 LCC로 이렇게 가게끔 재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TMI 쓰는데 왜 드렸냐면, 비스타라라는 항공사의 대주주는 타타그룹이에요. 51%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49%를 싱가포르 항공이 갖고 있어요.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에어인디아와 비스트라가 묶어버리면 싱가포르 항공이 에어인디아에 상당한 지분을 갖게 돼요. 싱가포르 항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잘했고, 인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다음 인디고는 말씀드렸지만 LCC입니다. LCC고, 기종을 보면 근데 기가 막힙니다. 그 A320이 한 220대 정도가 있고요. A321이 한 152대 정도가 있고, ATR 항공기, 이 터보프롭 항공기가 45대가 있어요. 놀랍게도 777이 2대가 있습니다. 이 777은 터키 항공에서 임차를 해온 겁니다. 델리에서 이스탄불, 뭄바이에서 이스탄불에 가는 수요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특화된 거예요. 대한항공도 똑같은 기종 777-300 이하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가장 많은 좌석수가 291석짜리입니다. 그런데 인디고가 사용하고 있는 777-300 이하의 좌석수가요 531석이에요. 같은 기종인데 대한항공보다 좌석이 2배 이상이 더 들어가요. 물론 거기에 7좌석인가 9좌석이 비즈니스 클래스가 조금 있긴 한데 나머지는 그냥 풀로 깔아버려. 말이 531석이지 이거는 비행기 2대 띄우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항공기 대수를 합쳐보면 389대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합치면 이제 200대가 넘거든요. LCC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400대 가까운 비행기가 있다는 건 엄청난 거고, 당연히 FSC가 LCC보다 뭔가 더 크고 좀 화려하고 시장 점유율도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노선 점유율,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은 인디고가 사실상 압승입니다. LCC인데도 불구하고 압승인데, 올해 10월 기준으로만 보면은 에어 인디고가 인도 시장에서의 국내선 점유율이 한 63%가 돼요. 에어 인디아가 한 20에서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에어 인디고가 뭐 엄청나게 이제 국내선에서의 포션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인도 시장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국제선만 놓고 보면은 국적 항공사보다는 외항사들의 포션이 더 큽니다. 국제선의 기준으로 보면은 인디고가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에어인디아가 13%,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가 8%, 비스트라가 4에서 5% 정도입니다. 두 항공사가 다 합쳐도 외항사보다는 좀 포션이 낮은 그런 거예요. 국제 노선에서 외항사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간다는 거는, 야, 우리가 가면 할만하겠어, 국적 항공사들이 그렇게 힘을 못 쓰네? 라고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닌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자리랑 아나가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또 저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잠깐 노선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나랑 에어인디아는 일단 3개 노선에서 코드쉐어를 진행을 합니다. 나리타 델리, 하네다 뉴델리, 나리타 뭄바이 이 3개 노선에서 일단 코드쉐어를 해보고 나중에 더 확장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잘과 에어인디고는 약간 복잡합니다. 일단 하네다와 델리, 나리타와 벵갈루루라는 곳을 이제 자리 매일매일 뜨고 있는데 공동 운항을 하는 노선은 뭐냐면 델리에서 환승을 해서 아마다바드, 벵갈루루, 뭄바이, 캘거타,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푸네 등등등 15개 노선과 더불어서 벵갈루루에서 환승할 수 있는 아마다바드, 암리차르, 뭄바이, 캘거타, 코임바토르, 찬디가르 등등 15개 노선이 일본에서 타고 와서 다른 곳곳으로 또 갈 수 있는 노선들에 대해서 잘과 에어인디고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아나랑 에어인디아는 둘 다 FSC다 보니까 일단은 대륙을 횡단하는 곳에서만 코드쉐어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자리랑 인디고 에어는 일단 LCC의 강자니까 국내에서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와서 가는 거에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 인디고랑 자리 공동 운항을 하면서 하네다 나리타에서 뭐 방콕을 가고 싱가포르로 가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디고를 타고 인도 어딘가에서 싱가포르나 방콕으로 왔다가 여기서 바로 인도로 들어가는 환승 노선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많이 생겼다는 점에서 연결성이 많이 좋아진 거고 같은 코드쉐어지만 조금의 성격은 달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인도에 진심일까?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도는 인구가 14억이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항공산업과 항공 여객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번째로 큰 항공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항공사들로 하여금 여기는 기회의 땅이라는 의미예요. 인도의 항공산업 자체도 사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억 2천만 명이 국내 노선을 이용을 했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승객 수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공략을 하러 들어가는 거고 인도가 항공시장에서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지난해 에어인디아가 주문한 비행기 대수가 470대입니다. 에어버스 250대, 보잉 200대 주문을 했고요. 올해도 85대를 더 주문했어요. 인디고도 작년에 A320 500대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보면 작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 주문을 한 항공사 1위가 인디고고 2위가 에어인디아예요. 근데 인도 여행객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나요. 특히 일본을 방문하는 인도의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난해 일본을 찾은 인도인 관광객 수가 16만 7천 명 정도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데 16만 명이면 몇 명 가지 어떻게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적게 가는 숫자긴 한데 2024년 2분기에만 인도 여행객들이 쓴 금액이 192억 엔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800억 정도 할 것 같은데 2023년보다 63.1%가 증가를 한 거예요. 소비 지출액이. 그래서 일본 여행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성비 좋은 여행객들입니다. 그래서 아나가 공격적으로 딱 5월에 코드쉐어를 딱 때리니까 잘도 이게 하면서 딱 가는 거죠. 정말 항공시장이라는 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행 수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산업적인 연관성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정세도 봐야 돼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을 때 아시아 국가 중에서 트럼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저는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애들도 트럼프가 뭔가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미국이 봤을 때도 인도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베팅을 한 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이제 신문 보도가 있었냐면 미중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면 해외에서 유수한 엔지니어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중국 엔지니어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엔지니어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보잉이 R&D 센터가 세계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아시아 1호 R&D 센터는 인도에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인도에는 많은 유수한 브랜드들이 있어서 미국이랑은 굉장히 각별한 관계다. 특히 보잉과 그런 각별한 관계다라는 걸 또 하나 볼 수가 있고, 그 트럼프 얘기를 잠깐 해보면 FBI 국장을 임명했는데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도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딱 되고 나서 그 SNS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도계 출신의 기업가이면서 공화당 경선 때 라이벌이었던 미백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정보 효율부를 이끌겠다라고 이게 발표했을 정도로 인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람들을 트럼프 정권에서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도의 모디 총리랑 트럼프가 엄청 친해요. 아예 자기는 나는 힌두교를 지지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모디 총리랑 너무 좋은 친구고 파트너야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되게 많이 했었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 그 모디 총리가 SNS에다가 내 친구 또람 정말 최고로 축하해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랑 뭐 껴안고 있는 사진을 막 몇 장 올려. 그만큼 진짜 양국의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면 관세니 뭐니 해서 중국을 강하게 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말은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이거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겠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을 생각.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미 탈중국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또 하나의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유력한 후보지가 인도예요. 인도. 트럼프 시대의 중국과의 대립 속에서 반사 이익을 인도가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또 저희 생각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미국이 결국에는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보호주의적인 어떤 스탠스로 가려고 한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모든 나라라 으르렁댈 수 없고 자기랑 굳건하게 손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을 찾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굉장히 좋은 거고 인도도 그걸 알고 자기네들이 미국과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인도는 위기보다는 어떤 성장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인도의 항공시장 역시도 커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일본 애들이 잘 노린 거라고 저는 봐요. 해외 항공사들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수많은 국제적인 어떤 질서의 변화, 산업계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또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손을 잡고 있는 일본 항공사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에어 인디아가 사실은 스타얼라이언스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랑 코드쉐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타얼라이언스에서 나오면서 둘 사이의 코드쉐어는 이제 깨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뭐 대한항공이 그래도 전략을 또 잘 짜겠죠. 인도 시장이 정말 유력하고 떠오르는 시장이라면 대한항공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나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인도 시장을 공략을 강하게 하는 것에서 저는 많은 시사점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비행은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